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코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스코프는 아니고 이제 외부 스코프를 한번 알아볼 건데 사이트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은 바로 이곳인데 아마 이제 색보정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유명한 이 회사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제품은 바로 펄스 컬러가 될 겁니다. 아마 꽤 많은 분들이 타이밍 픽셀스의 펄스 컬러를 아마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이 가장 많이 알려진 제품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제품은 펄스 컬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거는 옴니스코프라는 영상 분석 도구인데요. 제가 저번에 게시글로 이 세일 정보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도록 이 옴니스코프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옴니스코프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이 옴니스코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에 이제 클립을 타임라인으로 바꾼 다음에 이 타임라인 노드에다가 적용을 시켜 줄 건데 여기 OM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나와요. 그 옴니스코프라는 건데 이렇게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옴니스코프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 실행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소스를 볼 수 있는 화면도 있고요. 이제 벡터스코프를 볼 수도 있고 좀 특이하게 이제 세 개의 원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웨브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빈치 리졸브에서 플러그인도 많이 설치하시고 기본적으로 색 보정을 치는 분들이 아마 보실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면은 이제 영상이 쓸데없이 길어지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은 차치하고 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 상태에선 이렇게 세 가지 화면이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다빈치 리졸브로 이제 제가 연결을 해놨는데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도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다빈치 리졸브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벡터스코프나 이런 웨이브폼을 쓸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스코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볼 수 있는 곳이 상단 메뉴를 보면은 이제 스코프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은 Add New라고 해서 여러 가지 뒤에 이렇게 스코프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세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히스토그램을 하나 열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제 원하는 곳에다가 놓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되면은 이상한 아이콘 같은 것들이 보여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런 아이콘이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아이콘 있는 곳에다가 가져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놓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스코프 탭으로 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웨이브폼을 하나 열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었죠.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에다가 가져다 놓을 수 있는데 저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스코프가 있는데요. 이렇게 Set Luma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스코프도 이쪽에다가 위치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이즈는 좀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쪽에 스코프 탭에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벡터 스코프를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벡터 스코프를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 스코프의 오른쪽을 누르면은 이런 메뉴가 나와요. 이쪽 아래쪽을 보게 되면 듀플리케이트 스코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스코프를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를요. 자, 그 다음에 이 옴니스코프에서 제공하는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펄스 컬러를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스코프 탭을 여신 다음에 이쪽을 보시게 되면 펄스 컬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럼 레이아웃을 또 바꿀 건데 자, 이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스코프를 이쪽에 이제 위치를 아예 안 시키려고 한다면은 X 표시를 누르면 아예 사라지게 되고요. 혹은 위치를 바꿔주기 위해서 이쪽 이름 있는 부분을 잡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밖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는 다음에 펄스 컬러를 이 위쪽에다가 이 아이콘 위를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그럼 위쪽에다가 이렇게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벡터 스코프를 이쪽에 위치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좀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시 듀플리케이트 스코프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위쪽으로 배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굉장히 많은 스코프들이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스코프를
이런 식으로 위치를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쪽 벡터 스코프를 약간 설정을 바꾸고 싶으시면은 이 벡터 스코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게 Show Rings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이제 링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도의 이제 퍼센티지를 보기 위해서 링이 있는 버전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런 링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보는데 좀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링이 없는 버전과 링이 있는 버전 이렇게 두 개를 보통 세팅을 하는데,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데 뭐 하나만 써도 되고요. 또 그리고 오른쪽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 Show Vector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확대를 할까요? 확대를 이런 식으로 시키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레드, 마젠타, 블루, 사이언, 그린, 옐로우로 되어 있죠. 거기에 이렇게 라인을 표시를 해줘요. 만약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보는 편이에요. 꺼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컬러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흑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처럼 100%로 볼 수 있고 2배 줌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보통 그냥 100%로 보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끝에 세팅이라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세팅을 바꿀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YUV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HSL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을 지금 75%의 타겟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0%의 타겟도 볼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0% 같은 경우는 보지 않기 때문에 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피리언스 항목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컬러화 시킬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진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값을 바꾸신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다시 원상 복구가 됩니다. 아까 보았던 Show Rings를 눌러서 이렇게 링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킨톤이죠. 스킨톤을 표시해주는 이 가이드라인을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색 보정하면서 조금 필요한 만약에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초기화 시켜주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외부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크기를 키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품에 있는 설정을 바꾸고 싶으시면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이게 모드가 있어요. RGB 퍼레이드로 되어 있는데 밝기 정보만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누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맨 아래쪽에 보면 세팅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렇게 컬러라이즈 메뉴가 있고요. 다시 어피런스 항목으로 가시면은 이쪽에 Enhance Edges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화면 변화가 보이시죠?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고 초창기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다시 더블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Show Peak Levels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레드 막대기가 하나 보이시죠? 이 기능을 켜고 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끄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요. 켜주게 되면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레드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 레드 컬러를 보기 싫으시면 여기서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컬러가 변경이 되죠.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위쪽과 아래쪽에 이제 공백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체크를 끄면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되고 이쪽 레프트가요.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공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기 편하게끔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쪽에 모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GB 퍼레이드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냥 RGB를 이제 믹싱 해놓은 하나로 볼 수 있는 모드도 있고 YRGB로 나눠서 이제 휘도 정보와 레드, 그린, 블루 채널을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웨브폼 같은 경우는 퍼레이드와 그냥 일반적인 휘도 정보를 보는 웨브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밝기 정보를 보고 이쪽에서 이제 퍼레이드를 보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물론 이거는 제 개인 취향이에요. 저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상태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히스토그램을 알아볼 텐데요. 세팅하는 이런 방법들은 동일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세팅을 바꾸고 싶으시면 이쪽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히스토그램의 여러 가지 모드를 바꾼다던가, 예를 들면 RGB로 이렇게 스플릿해서 나눈다던가 이런 거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꺼주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자, 이번에는 폴스 컬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코프가 또 마음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폴스 컬러입니다. 자, 예를 들면 다빈치 리졸브에서 폴스 컬러를 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 폴스 컬러를 적용시켜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는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기존에 다빈치 리졸브의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폴스 컬러인데, 예를 들기 위해서 일단은 적용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볼 때 이 화면을 꺼주고 이 화면을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다시 이제 폴스 컬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시켜줘야 돼요. 이 스코프상에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폴스 컬러를 켠 상태에서는 스코프를 확인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오로지 이제 폴스 컬러를 확인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옴니스코프가 가지는 이 폴스 컬러의 장점은 화면은 화면대로 볼 수 있는데 폴스 컬러를 마치 이 스코프 보듯이 그냥 이렇게 단독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폴스 컬러 화면 자체를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폴스 컬러를 그대로 적용시킨 이후에도 이런 스코프들을 지장 없이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옴니스코프의 폴스 컬러에 이제 세팅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프리셋을 보게 되면은 여기 플랜더스라는 폴스 컬러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기본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좀 바꿔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세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아까 보이지 않던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 입맛대로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클릭을 하면 컬러가 나와 있죠. 여기 컬러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좀 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주로 이제 피부 스킨톤이 들어가는 지점에 컬러를 좀 바꿔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좀 눈에 띄는 색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을 이렇게 옮겨서 내가 원하는 이제 레인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약간 샤프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경계 자체가 이렇게 불러먹은 것처럼 되지 않고요. 구분을 명확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스 컬러를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내가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커스텀 스킨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어떤 스킨톤을 잡을 때 여기서 이제 영역을 잡아서 여기서 컬러를 수정을 해서 따로 오버레이 시켜서 이제 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색상을 선택해서 이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거 사용 안 하고요. 이제 이렇게 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밝기나 그다음에 세츄레이션, 휴를 이제 모드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폴스 컬러 자체를 원래는 껐다 키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옴니스코프에 포함되어 있는 폴스 컬러는 다빈치 리졸브의 화면을 그냥 보면서 그냥 스코프처럼 껐다 킬 필요 없이 계속해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생소한 스코프가 있을 텐데요. 이쪽에 보시면 세루마라는 스코프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코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0 그리고 100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이 가로 값은 이제 밝기 정보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세로 값은 그러니까 Y 값은 채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기와 채도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세팅을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컬러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우스 휠을 돌리면은 이렇게 확대를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확대를 시킨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마우스 왼쪽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혹은 그게 아니라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이 스코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밝기 영역에 따른 채도의 분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영역에 지금 채도가 죽어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밝은 영역은 채도가 조금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미드톤보다 살짝 어두운 부분에 채도가 이렇게 몰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밝기에 따른 전체적인 채도의 분포들을 볼 때 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그런 스코프 중에 하나입니다. 마스킹 기능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위만 이제 마스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제 마스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윈도우 탭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부위를 만든 다음에 또 확인을 하려고 하면 Shift H를 눌러서 이렇게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웨이브폼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지금 보시면은 그레이가 있기 때문에 스코프를 보는데 약간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옴니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바로 드래그 하는 것만으로 이제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마스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를 떼면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마스킹 하는 부분을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킹을 해제하고 싶으면 그냥 마우스 왼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킹을 한 다음에 이제 웨이브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빈치 리졸브보다 훨씬 깔끔하게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능이 있는데요. 옵션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RGB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또 눌러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원하는 포인트에 RGB 포인트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포인트를 제거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냥 눌러서는 제거가 안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클리어 컬러 핀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플레이 시키게 되면은 이 해당 포인트가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의 RGB 값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바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찍은 포인트들이 아래쪽에 웨이브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포지션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쪽을 확대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RGB로 찍은 이 포인트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서 계속해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스킹을 이렇게 라운드된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면은 마스크 쉐입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사각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면 마스킹 한 부분이 고정이 되고요. 이렇게 마스킹을 고정한 상태에서 다시 옵션 키 누른 다음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RGB 포인트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추가한 이 포인트들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대한 상태를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시면 그냥 빈 곳에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요. 이쪽에서는 그냥 빈 공간에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마스킹 된 부분은 해제를 시킬 수 있고요. 러피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버튼 눌러서 제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스코프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빈치 리졸브에서 벡터 스코프를 썼을 때는 이렇게 하나로 이제 봤었는데 특이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 스코프를요, 하이라이트, 그 다음 미드톤, 섀도우 영역을 따로따로 나눠서 확인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쉐입을 다시 원형으로 바꿔주고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정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사람의 인물 스킨톤의 이제 채도와 그 분포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하이라이트 영역에는 정보가 없죠. 지금 보시면은 미드톤 영역 그리고 섀도우 영역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확대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어두운 영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요, 가장 밝은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하니까 어때요? 지금 하이라이트 영역에는 정보가 있는데 이제 미드톤 영역과 어두운 영역에는 정보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스킹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나 지금 미드에는 없고 하이라이트 영역 안에 옐로우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보시면은 자, 어두운 영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톤 영역, 하이라이트 영역인데 지금 보시면 하이라이트 영역은 좀 그린 쪽으로 많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영역은 약간 블루 쪽으로 정보가 치우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톤 영역은 그린과 블루의 경계에 약간 사이언 컬러 쪽으로 이렇게 정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영역과 그 다음에 미드톤 영역, 하이라이트 영역에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색 보정할 때도 물론 디테일하게 이제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특정 영상을 분석할 때도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색 보정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스코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스코프가 있는데요. 자, 이쪽에 이제 스코프 탭에서 이제 쭉 내리게 되면은 3D 컬러 큐브라는 게 있습니다. 확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DCTL 설명하면서 휴를 틀 때 DCTL에 비해서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휴를 트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툴들이 좀 성능이 안 좋다라는 식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휴를 트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RGB 컬러 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3차원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다빈치 리졸브에서 휴를 틀 때 DCTL처럼 선형적으로 휴를 틀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3D 공간으로 RGB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 보정할 때 조금 더 색 공간을 이해하는데 꽤 도움이 되는 그런 스코프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플레이 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RGB 색 공간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이런 3D 색 공간을 이제 볼 수가 없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뭐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이런 3D 색 공간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긴 있어요. 물론 이런 똑같은 스코프 기능을 지원하는 건 아닌데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까요? 퓨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Shift 스페이스 키 누르신 다음에 러시라고 치신 다음에 이쪽 아래에 보게 되면은 러드 큐브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세팅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3D 히스토그램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색 공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이 공간 자체를 솔리드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그런데 공간이 좀 많이 비니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이번에는요 샘플링에서 1:1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꽉 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도 있어요. 많이 나온 김에 조금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노드 선택해주고 Shift 스페이스 키 눌러주신 다음에 럿 치신 다음에 파일 럿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LUT 같은 거를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렉709 코닥 2383D60 이거를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LUT를 적용시켜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색 공간이 변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 김에 이런 색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LUT의 특징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코닥 2383이 가지고 있는 안부에 대한 특징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코프 설명하다가 RGB 3D 색 공간이 나온 김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강의 내용과는 연관은 없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퓨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색 보정할 때 컬러 탭에서 쓸 수는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강의 내용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았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잡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레이아웃이 있다고 한다면 위쪽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메뉴를 보게 되면 Save Layout As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헬로 필름 Set 1, Set 0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눌러주게 되면은 일단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3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set 1을 제로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하고요, set 1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변하고, 방금 저장한 거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이제 본인이 주로 많이 보는 스코프로 이제 레이아웃을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저장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아웃을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만약에 옴니스코프를 껐다가 다시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런 상태로 이제 나오게 돼요. 이렇게 초기화되지 않고 내가 저장한 레이아웃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세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상단 메뉴를 보시면 옵션스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프리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항목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실행할 때 어떤 거를 실행해 줄 것인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본인이 저장해 놓은 그런 세팅 값, 레이아웃 세팅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시면은 다음에 실행할 때마다 초기화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단을 보시면은 이 스코프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면서 이런 이름들을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화면이 좀 좁으면 이런 이름들은 더 불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쓸 수도 있는데요, 이때 탭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름들은 가려진 형태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옴니스코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기능 위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실제로 이제 컬러 그레이딩 할 때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